안녕하세요.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고 있는 대기업의 이진욱입니다. 자, 우리 현대제철 주가의 오랫동안 하락으로 인해서 주주분들 답답한 시점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가 부진, 이 결정적인 요인 세 가지를 원인 진단을 내려서 영상에서 좀 공개해 드릴까 합니다. 자,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EU 탄소 규제 비상 관련해서 이 또 한 번의 철강업계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이 현지 업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향후 IR 담당자에게 철강 전망까지 물어보는 이런 전반적인 시간도 함께 좀 가져볼 테니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. 자, 주가 부진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하나 좀 요목조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이 조광 생산량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, 이 앞전 데이터 2018년도께 지금 없긴 하지만 18년도, 17년도 보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이 우하향 곡선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조광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출 하락, 실적 하락으로 함께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, 조광 생산이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? 철강을 생산하는 한 해의 물량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는 이 주가와도 좀 동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, 자, 조광 생산량이 2019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주가도 같이 함께 하락을 하고요. 그리고 21년도 때 어떠죠? 조광 생산량이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. 주가도 함께 반등이 나왔다가 또 21년에서 22년 하락기를 거치고요. 그리고 23년도 일시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한 해가 그래도 23년도 좀 버텼다가 2024년 들어서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주가도 함께 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2024년도 1월에서 6월 달에 조광 생산량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6%나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,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철근 생산량 역시 전년 대비 17%나 빠지게 되면서 이 4개월 연속 하락세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철강업계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시면 심심치 않게 수요 감소에 생산량이 뚝 떨어지고 있다, 뭐 이런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, 자, 그러면 이렇게 조광 생산량과 철강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원인이 무엇일까? 요걸 먼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적인 측면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, 이 철강이 들어가는 게 여러 산업군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국내 건설 경기를 또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국내 건설 경기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침체가 됐었죠. 그래서 22년도 대비해서 자,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던 23년도, 22년도 요때 착공 사이클 자체가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파트를 짓고 이런 건물 짓는 수요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철근량도 함께 감소를 하게 되겠고, 이는 실적에 그리고 조광 생산량에 함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올해 24년 철강 생산량이 아니고 건설 착공 사이클 어떤가 함께 보게 되면 23년도 많이 줄었지만 24년도 올해까지 좀 바닥을 현재 찍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평균 30만 호 정도를 했었던 이 건설의 물량이 뭐 20만 호도 채 안 되는 물량으로 줄어들었는데, 중요한 거는 이제 24년 9월 달이 지나가는 시점이라서 25년, 26년도부터는 회복기를 거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그러면 24년도 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죠. 또 금리 인하가 시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는 건설 경기가 안 좋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져 왔지만 25년부터는 건설 착공 사이클이 회복기가 돌아오게 되겠고, 그러면 국내 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철강 역시 함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철강업계가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내수 침체가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. 여기에 내수 침체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 이 건설업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 다음 문제를 좀 찾아보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이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 중국 철강의 수요의 최대 전방 산업이 이 또 부동산, 중국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현대제철의 수출 물량이 줄었다, 늘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, 이 중국 부동산이 21년도 최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
못한 사항을 볼 수가 있죠. 여전히 이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최소한 이 0을 회복을 해서 올라오는 시기가 이 철강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올라오는 시기가 맞물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상황도 역시 좋지 않다. 이 중국이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중국 100대 부동산 업체 자체도 매출도 감소도 하고 있고 이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철강업계도 함께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어지는 이유는 국내 철근 가격 자체가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 5만 원으로 가격 인상 발표가 있었지만 이 가격 반등 자체가 수요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이 가격 정책에 의해서 촉발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21년도에 고가를 찍고 나서 이 국내 철근 유통 가격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북미 열연 가격 역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안 좋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줘야지 얘네들도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고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인데 일단은 가격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수요적인 또 측면을 방금 보신 대로 들 수밖에 없는 영향이 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내수 부진 속 이 중국산 철강 그리고 값싼 일본산의 이 저가 물량들이 이 한국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이 국내 철강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심심치 않게 이 내수 부진 속에 중국산 밀어내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국내 중국산 철강제 수입량을 보게 되면 전분기 대비 전체적으로 7% 증가를 했고요. 후파는 무려 14%나 증가하게 되면서 2020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무려 80% 3년 가까이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 중국산 저가 후판 밀어내기로 우리 국내산 철강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. 지금은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을 해서 금리에 대한 인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해서 요거에 대한 철강도 역시 함께 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제소를 통해서 이런 피해적인 부분을 완화시키겠다라는 대응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반덤핑 제소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중국산, 일본산이 가격적으로 우리 국내산보다 우위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입산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피해를 우리 현대제철 또는 포스코들이 받게 되면서 이 수익성 악화로 또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24년도 2분기 현대제철의 실적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별도 실적이 되겠는데 연결 실적 자체는 980억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뭐 당연히 줄었지만 그래도 분기 대비해서는 늘었단 말이에요. 요거 이제 연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간 거고 근데 별도의 실적만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도 89% 떨어졌고 그 다음에 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반토막이 나는 이런 실적이 좀 악화되면서 주가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는 이 CBAM, 이 CBAM과 관련된 탄소 규제 발음 조심해야겠네요. CBAM 아닙니다. CBAM입니다. 그래서 관련돼서 이후 탄소 규제에 대한 이 철강업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철강업계의 담당자를 통해서 전화 연결을 해서 해당 내용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현대제철 그리고 철강과 관련돼서 궁금증이 있으셨다 하시면 오늘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내용 종합해서 다음 영상 때 제작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